안녕하세요. 서류 유사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아, 네.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이 서류와 관련돼서 하는 질문들이 매우 다양할 것 같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어떤 시기에 무엇을 궁금해할지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유사도에 대한 것도 아주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오늘은 이 서류 유사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와 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 이 서류를 지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10명 지도에서 7명, 8명, 9명 이렇게 붙이는 수준을 좀 넘어서 10년 이상 많은 학생들을 지금 학생들을 이제 다 합산하면 이미 1200명은 이제 넘었으니까 많은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기 때문에 그 시선 자체가 여기는 애들 많으니까 좀 서류를 비슷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달라지는 서류일까? 어떻게 썼을 때 학생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을 때 저는 이제 역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유사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서류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학생이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진짜 독서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진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의 서류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진짜 1대1 과외를 했을 때 그럼 그 사람 한 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자기의 생각을 썼다고 이제 믿겠죠. 혼자서 썼으니까. 과연 그게 학생의 생각일까? 과연 그 서류의 유사도는 정말로 유사도 제로일까? 이제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답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혼자 썼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들었던 지식, 눈으로 봤던 것, 그리고 혹은 책에서 봤던 거, 인터넷에서 봤던 거, 어떤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정보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뭐 누군가와 같이 썼던 아니면 혼자 썼던 저는 어쨌든 학생이 쓴 결과물들만을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이 많은 데이터 안에서 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적 사고의 틀이 9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적 생각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9가지 유형 안에 학생들의 생각이 갇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은 제가 이 9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했던 강의를 제가 한번 올려볼 텐데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9가지 유형 안에 만약에 학생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혼자 썼던 혹은 1대1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고 더 나아가 면접까지 갈 수 있는 서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올려드리는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 생각이 얼마나 유사한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강의를 올려봐 드릴게요.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과 서류를 어떤 마음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거였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믿지 마세요. 이제 그걸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었던 설익은 지식을 자기의 것이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쉽게 그게 이제 무너져 내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읽었을 때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통념적 사고 틀에 갇혀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밝혀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지원 동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지, 이거를 종합란에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 질문을 답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그 종합란, 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종합란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이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공부가,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였지. 미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칠해요? 형태 어떻게 잡아요? 구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했을 때 모든 질문들이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답을 주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 답이 1번이야. 답이 몇 번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는 이 기술을 우리는 공부라 생각하고 생각이라고 믿고 있었겠죠. 근데 이 종합란은, 특히 홍대는 왜라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라고 왜 뽑아야 되냐니까. 너를 왜 뽑아야 돼? 네가 왜 뽑아야 돼?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뽑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브랜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아, 이런 활동에서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아, 이런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니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라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왜 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걸까? 자기 행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남한테 이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질문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는 서류 자체를 원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홍대가 왜라고 던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왜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야 이렇게 생각해. 생각을 바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안 바뀌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답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9가지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 유형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나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그림 그릴 때 가장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아니 막 공부할 때는 막 시계만 보고 있는데 그림만 그리면 막 그냥 4-5시간이 그냥 지나가. 와, 나는 진짜 이거 좋아하나 봐. 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이제 이 논리. 이게 답변 유형 1입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한테 반대로 그림이 싫어지면 안 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보다 그림을 그렸을 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미술을 좋아했으니까, 미술을 전공하기로 선택한 뒤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게 지원 동기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러면 집중이 잘 되면, 미술이 집중이 잘 되는 게 미술을 해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니까 집중이 잘 됐겠죠.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집중이 너무 잘 돼. 아니면 수영을 하는데 수영이 너무 잘 돼. 아니면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집중이 잘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 집중이 잘 된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미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집중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 집중이 잘 되니까 난 미술이 맞나 보다. 이상한 논리예요. 그리고 미술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미술은 여러분이 취미로 할 때 제일 좋아요. 미술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면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서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찾고 그걸 해야 되니까 본인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지 좋고 나쁨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으니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제 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다 비슷한 서류가 돼버리겠죠. 두 번째 답변 유형.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을 미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좋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 학생만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제 생각이요. 그 생각이 뭐냐고. 제 생각. 내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고. 그 있으면 그걸 얘기하면 그게 학생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그게 있다고만 얘기하고 나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아니 난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 미술을 하면 내 생각을 찾는 과정이 미술인데 미술을 하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술은 하면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나가고 자기 생각을 찾아나가는 건데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생각이 계속 변하지 어떻게 내 생각이 딱 정해져요. 그쵸, 좋은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생각이 계속 변할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점을 찍어야 돼요. 지금 내 순간, 이 순간에 내 생각. 그리고 변하겠죠. 또 변하겠죠. 또 변하겠죠. 계속 변하고 그 변할 때마다 이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 점을 연결해서 나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구나 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미지로 미술이라면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미술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결국 미술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로 끝나버리니까 네 생각이 뭔데? 예? 이렇게 되는 것은 또 결국에는 미술이 생각 표현하는 거라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되뇌이게 되는 것일 뿐이니까 이것도 다 비슷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저는 좋은 교수님들에게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홍대가 좋은 건 내 입장이니까, 대학 입장이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이 너를 왜 뽑아야 되냐니까? 아니 홍대가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 너를 왜 뽑아야 되냐니까?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배움을 받고 싶어서요. 계속 맴도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좋은 대학에서 왜 학생을 뽑아야 되냐고 묻고 있는데 학생은 좋은 대학이니까.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게 차라리 저는 방금 이 세 가지 유형은 그래도 순수하고 솔직한 학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머물러 버린 상태.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유형은 조금 뭐랄까, 생각은 좀 했어.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답변 유형 네 번째, 아프리카 어린이,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이 논리를 또 많이 구사하거든요.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본인이 디자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논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좋은 생각이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관역이 있다 치면, 범위가 있다 치면, 이 관역은 여기가 이 중심부라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이게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속 맴돌아봤자 이거 한 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가는 이 직선적인 힘, 이거 이렇게 쫙 여기다가 이게 이제 지원 동기인데, 여기에는 사회, 무슨 인류, 이게 다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레벨에서의 지원 동기는 이게 꼭 디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정치 외교학과도, 혹은 뭐 복지학과도, 혹은 뭐 모든 과가 이 사회와 인류와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과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 혹은 미술대학 지원 동기를 쓰는데 어디에 놔도 다 되는 이 논리를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과를 왔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겠지.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디자인이 필요해? 아니, 가장 적합한 방법은 오히려 정치가 더 빠른 것일 수도 있고, 뭐 공무원이 되는 게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환경 문제, 인류 문제 얘기하는데 왜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근데 얘기했듯이 이거는 모든 우리의 사회 성원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디자이너만 고민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를 지금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되게 이상해진다니까? 하나만한 소리로 돼버린다니까? 근데 결국 여기에서 또 출발하는 애들은 이 얘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또 출발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미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디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채우지 못하니까,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관념적인 얘기로 일반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원 동기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층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 다 이거 쓰고 있다. 다 사회적 역할을 다 쓰고 앉았다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프리카 뭐 어린이 뭐 큐드럽 뭐 북극곰 뭐 서류만 쓰면 뭐 북극곰 뭐 불쌍해 뭐 이런 거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 나 진짜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대다수의 아이들이 쓰는 비슷한 내용이다. 통념적 사고 유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이것도 요즘에 너무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이렇게 특히 5번 유형은 되게 좀 똑똑한 애들, 진짜 성적이 높은 애들, 이거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의 편견을 타파하고 의식을 변화시키고 싶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싶대.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물론 디자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의 모든 목적을 거기다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인은,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면 스티브 잡스가 뭐 세상 뒤집어 놓으려고 아이폰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만의 어떤 핵심 가치가 있었고, 이게 불평등을 뭐 해소하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거나 이런 가치라는 거는 자기가 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따라오는 결과인데, 그게 결국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편견 타파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자기가 디자인을 잘 해서 자기의 디자인을 통해서 편견 타파까지 가면 좋은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너무 손쉽게 이런 관념으로 내가 디자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디자인 얘기는 빼먹고,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식으로 너무 상위의 가치로 가버리니까 결국 또 디자인 얘기 빠진 거잖아요. 미술 얘기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술 디자인에 대한 층위에 있어서 적확한 해석과 생각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를 비워버리고 점프해버리니까 또 관념적인 서류가 되는, 똑같다니까 이렇게 쓰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혼자 썼다 한들, 누구랑 같이 썼다 한들 그거는 비슷한 유형의 서류라는 겁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6번째 유형, 이거는 디자인과가 아니라 순수 미술하는 애들이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현대미술이 너무 난해하고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아니, 또 생각해보면 학생, 현대미술은 난해할 수밖에 없어. 아니,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회가 단순해서 착한 놈 나쁜 놈 딱 이분법적으로 뭐 독재 타도 뭐 민주화 가치가 아주 선명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착한 놈 나쁜 놈 막 뒤섞여 있고 진실과 막 거짓이 막 뒤섞여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실체인지 정말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미술은 그런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데 그 비춰져 있는 모습이 난해하다고 해서 미술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이 세계를, 이 난해한 세계를 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난해하네. 이렇게 가버리면 본인이 무식한 건데 왜 현대미술 탓을 해? 좋지 않죠. 너무 현대미술에 대해서 그냥 난해하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나는 더 사람들과 소통할 거야,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거 할 거야, 이 자체도 너무나 이미 짜여져 있는 논리니까 비슷해요. 분명히 이런 논리를 구사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진짜 얘기한다면 이런 단어와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단어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적어도 이 틀 안에서는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틀에서 갇혀 있었다면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봐야 되는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자, 7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가 과연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이라는 이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한번 질문하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디자인이 뭐 특정 계층만에게 어떻고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어. 그런 디자인이 어딨어요. 모든 사람 만족시키는 게. 아니, 핸드폰 하나만 해도 다 좋아하는 게 어딨어, 사람들이. 8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 디자이너가 되고, 뭐 향후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뭐 인간만의 감성, 이런 식으로 또 모르는 걸 막 그냥 이 트렌드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어디서 이제 읽은 또 설익은 지식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설명하고 있어. 세상은 이렇게 될 거고 향후 어떻게 될 거니까 지금 교수한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는 융복합이 필요해요. 융복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설명이 아니고 자기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명문이라니까. 근데 진짜 디자인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찾지 못하니까 또 막 설명하고 있는 거지. 설명.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어떤 직업의 이름이 자신의 꿈이라고 착각하는 유형. 예를 들면 아트 디렉터, 어포더블 디자인, UX, UI 등 뭔가 새로운, 뭔가 보다 전문적인 직업 이름을 알아냈고, 나는 이게 꿈이야 라고, 어포더블 디자인은 이런 거고요, 인간에게 이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거가 있고요, 이런 거가 있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직업 이름을 자신의 꿈이라고 설정해놓고
또 막 그 개념을 막 교수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서류가 똑같아지는 굉장히 아주 그냥 티피컬한 하나의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이 9가지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특별한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뭐 미술이 좋은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이 학교 좋아. 나는 그냥 좋아해. 가고 싶어.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뽑혀도 돼. 이렇게 조금 다소 조금은 뭐랄까요,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좋지 않게 얘기하면 너무 맹목적인 거고. 그럼 좋으니까 이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나 좋아, 뽑아, 나 이거 너무 내 만큼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게 지금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기는 거고. 두 번째는 마치 사회적 역할에다가 자신이 뭔가 이 역할을 했을 때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사회라는 관념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냥 다소 추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디자인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몇 사람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갑자기 자기의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하면 이 사회를 좋게 만들 거야. 불평등을 없앨 거야. 이제 이렇게 점프해버린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책을 많이 본 거죠. 어디서 이제 들은 좀 설익은 지식들이 많은 거죠. 뭐 직업 이름도 많이 알고, 또 뭐 트렌드 같은 것도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산업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찾아봤는데,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체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죽은 지식, 죽은 언어로 타인의 언어를 여과 없이 글로 옮기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3가지 패턴, 조금 잘게 나누면 9가지 유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통념적 틀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쓰는 순간 비슷한 서류고 거의 똑같은 서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적어도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진짜 자기 생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